전매 제한 페이지를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피해자예요. 솔직히 따지면 이거는 책임자는 누구다? 이게 리스크를 안고 싸진 분양권을 살 거냐, 분양권이 싸지면서 입주권도 덩달아 싸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입주권은 뭐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저희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실거주 폐지가 불발이 됐어요. 실거주 폐지가.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실거주. 아니, 왜 이걸 막는 거야? 지금 정부랑 야당이랑 걸려가지고 여기 중간에서 피해보시는 분 많아요, 지금. 이 피해보는 분 뭐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갔던 분양한 물건들 있죠. 바로 연말에 했던 거, 저번 년 말에 했던 거 뭐야? 라그란데, 둔촌주공, 이런 것들. 얘네들은 진짜, 아니, 전매 풀어준다고 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 불발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줄 가능성은 희박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밀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여론을 의식해서 가면은,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해줄 그렇게 논거가 그렇게 강하진 못해.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에 있는 그 얘기가 나왔던 게, 돈이 없는데 왜 분양을 받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분양을 받아서 팔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댓글 보면은 다 맞는 말이다 올소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전매 제한 페이지를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피해자예요. 솔직히 따지면 정부에서 이렇게 다 해제했고 실거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안 해줄 거면서 왜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책임자는 누구다? 정부예요. 그래서 참 애매하죠. 리스크가 있는 거야. 이제 전매는 되는데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안 됐어. 이거 어떻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를 특약사항에 넣어서 계약을 할 거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은 분양권 세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양권 세일이다. 이게 리스크를 안고 싸진 분양권을 살 거냐? 분양권이 싸지면서 입주권도 덩달아 싸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입주권은 뭐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돈의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건이 왜 나왔나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에 이게 왜 나왔냐? 처음에는 이게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금융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이때 뭐 한전의 채권도 아무도 안 살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몇 조를 들여가지고 사줬거든요. 그러면서 좀 해소를 하는 상황에 또 금융 리스크가 또 부실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높고 하니까 분양을 안 받아요. 분양을 안 받아. 분양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게 금융이라도 연동이 됩니다. PF랑도 다 연동이 되죠. 그래서 그 고조선 이후에 최대어라고 해서 둔촌주공이 이 금융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왔었어요. PF가 이게 역대 뭐 최고의 얘기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분양을 완판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싸그리 풀었거든요. 싸그리. 여기에는 제가 안 써놨지만 첫 번째, 규제 지역에서 풀어버립니다. 용산, 강남 빼고 다 풀어. 그리고 두 번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 원래는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때 풀어버려. 그리고 다음에 분양권 전매. 이게 핵심인데 분양권 전매를 완화해요. 원래는 둔촌주공은 8년의 전매 제한을 가진 아파트 단지인데 이걸 푸니까 바로 거래할 수 있게끔 바뀐 거죠. 이게 6개월인가 1년인가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푸는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8년에서 1년으로 바뀐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팔면 되겠거니 해가지고 분양 당첨 받으신 분 많고, 이때는 또 둔촌주공 기회가 좋았던 게 이렇게 금리도 높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때 파가 둘로 나뉘어요. 정확하게는 한 7대3으로 나뉘어. 70%는 분양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는 미분양이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둔촌주공 이거 받으면은 기회라고 얘기를 했었던 주의였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추첨제 확대. 이걸 했죠. 그래서 20평대는 60%의 물량이 추첨제. 그리고 30평대는 이게 30%. 그리고 40평대 넘어가면 뭐 20%. 이런 식으로 평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가 높고 추첨이 낮게끔 확대를 해요. 이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금융 리스크 해소를 위한 분양 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전매만 풀리면 반쪽짜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있어야만 전매 제한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어때?
실거주 의무를 야당이 반대를 한다. 폐지를 지금 국회를 1년 동안 계류돼요. 안건이 풀리지가 않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딱 이거예요. 아니 실거주 의무 풀어주면 갭 투자를 용인해주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요즘 최근에 나온 게 아니 살지도 않을 거면서 분양은 왜 받았냐? 이 두 가지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 없는데 왜 분양을 받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풀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냥 안 풀리고 분상제가 무효화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을 기다리는 단지들이 지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분양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내년 3월 되면 분양가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이제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가를 만드는 게 또 3월 달에 한번 와요. 3월, 8월 한 번씩 오는데 그때 오면은 분양가 또 올릴 수 있거든요. 기준 가격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다리고 있고 분상제가 빠지는 걸 기다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2월에서 3월 정도 수준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용산과 강남이 풀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비규제 지역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 게 그거예요. 그럼 비규제 지역이 되면 분상제 안 걸리는 거야, 그냥. 그럼 어때요? 분상제 안 걸리면은 분양가도 쉽게 더 올릴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아까도 말했지만 실거주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것들의 이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막 조합장이 법정에 서고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국회 통과가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 근데, 전세 사기의 원인이다, 이거는. 전세 놓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냐? 이거 갭투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가 심하고 이 총선 전에 이것도 또 여당에서 무지성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게 여론이 약화돼요. 그래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건 통과되기가 강하게 우리가 상정하고 끌고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 전까지 저는 이미 분상제에 들어갔던 단지 이게 거의 따지면 서울에서 보면 한 20군데 정도 될 것 같은데 20군데도 안 되겠다. 예, 수도권 따지면은 그 정도 20몇 군데 될 것 같고, 이 분상제에 들어갔던 단지 있죠. 분양했던. 이게 기회가 될 거예요. 내년 총선 전까지 분양권 세일 기간 될 겁니다. 연말 연초. 여러분들이 신축 입주가 돼야 되고 실거주를 해야 돼. 그럼 분상제가 상황일 때 분양했던 단지. 예, 그게 최대한 입주권, 분양권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분양권이 가격이 내리면 입주권도 같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로 분양권이 리스크가 있잖아. 이 리스크권 가지고 거래를 해야 돼. 집주인하고 이제 매도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특약사항을 알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를 안고 살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이제 입주권도 그렇고 높은 가격에 됐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이게 물건으로 나오고 실거주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실거주 폐지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안 되는 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낮은 가격에 이 분양권 나올 게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분양권 때문에 연동되는 입주권도 가격이 내리게 돼요. 무조건 내리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얘기 드리지만 이미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재건축과 진행이 절차가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정도 간 입주권들 있죠.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걔네들은 이제 조정기간이에요. 조정이 와요. 무조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시장금리 자체가 5% 넘어가면은 이 올스톱이에요. 자동차고 아파트고 명품이고 간에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여파와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한 리스크 이게 혼합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거래는 꽁꽁 얼어붙고 가격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 연초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한 아파트 갈아타기를 할 거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이 빠집니다. 거주가 안 되니까 많이 빠져요, 입주권은. 그래서 입주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번 조정을 좀 눈여겨보면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입주권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특히 규제와 완화의 사각지대에 걸려버린 이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권 단지들. 말씀드렸어요. 수도권에 한 20몇 군데 될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상태로 분양했던 단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 기간 놓치지 않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면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재건축 시장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지금 투자자분들은 주목해야 돼.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은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완화가 돼요. 회색지대 얘기했어요. 회색지대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실거주 의무 폐지나 이런 것들은 야당이 절대 안 풀어주지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지들도 먼저 발의를 하고 풀어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1기 신도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재건축의 완화가 필수야. 이 회색지대인 1기 신도시가 사이클이 돌아가려면 재건축 완화가 필수예요. 이거 없이는 공급량 못 맞춰요. 없어요. 자, 일단 앞으로 공급량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 시장 상황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랑 다르게 돌아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공사비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예요. 2배 올랐어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예요. 야,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 상한제야. 이거 공급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 이거는 아마 이 내년 초에 풀릴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규제 완화로. 그 규제 지역이 없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 폐기 수준을 밟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진 않아.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안 맞을 수 있는 우회로가 있잖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공사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들은 지금 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스탑. 계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에는 내가 추가 분담금이 없이 오히려 수익이었던 현장이 이제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는 동의했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돈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요. 계산 다시 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기존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진행을 못하는데 주변 아파트 값은 어때? 빠지잖아요? 그럼 이 재개발 재건축의 미래 가격이 지금 내려오는 국면이잖아요? 지금이 조정되는 국면이니까. 지금 주변 아파트 값은 내려오고 재개발 재건축 진행해서 아파트를 뽑는 비용은 올라갔어. 공급을 못한다는 소리예요. 공급을 못한다는 소리. 단가가 안 맞다는 소리야. 내가 만들어 팔려는 이 소비자가가 내려왔어. 그리고 재료를 조달하는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공급 한파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부터 멈추는 현장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조합 설립이든 사업 시행인가든 지금 이 지역까지 갔던 애들 있죠. 진짜 얘네들 다 이제 조정 맞고 공급 안 되고 시간 죽이고 이런 데들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지? 자, 지금 주거용 건물 건설 공사비 기준 지수를 보시면 자, 이게 15년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제 매년 9월 지수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여기로 보면 1.5배죠? 지수로 보면 1.5배인데 금액으로 보잖아요. 2배예요. 금액으로 보면 2배.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고금리, 규제, 공사비 인상, 그리고 고금리가 이어지면 어때? 경기 침체 가능성 당연히 높죠. 소비가 줄어버리잖아. 이런 소비가 줄면 공급 자체가 사이클이 안 되지. 안 짓죠. 지금 건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리스크만큼 돈을 더 더블링 해가지고 그 수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을 수주를 하려면 마진이라도 높아야 된다는 소리야. 마진 높은 현장 아니면 안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노량진 1구역도 유찰됐죠.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의 공작 아파트도 유찰됐고요. 이거 한 군데만 들어갔어. 그리고 응봉 1구역도 유찰됐고요. 신당 9구역도 유찰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신당 9구역은 평당 840인가 했는데도 유찰됐어. 그러면 이제 한 1000시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추가 분담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봤던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가치와 그리고 지금 내가 지불하는 가격의 가치도 바뀌고 가격도 바뀌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가치와 가격, 리밸런싱 되는 국면이에요. 그럼 이 리밸런싱 국면에는 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조정. 그러면은 이 리밸런싱이고 조정 국면은 어때? 투자자라면 좋은 가격에 투자할 준비를 해야죠. 지금같이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설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들 세 군데로 압축해. 세 군데 일주일마다 시세를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돼. 요즘에는 그냥 재개발이라고 네이버에
펴놓기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리 처분 떨어진 현장들은 이제 나와요. 나온다고 매물이. 그럼 그런 거 체크하면 되고 중개소도 가보고 임장하고 하면서 계속 검토하시고 갈아타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의석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하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거 재건축을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던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개정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야당도 좀 수긍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왜냐면 이게 있으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가 아파트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좀 하더라도 진행하는 현장들이 있지만 그 일반 중급지 이하의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거품 물고 진행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맞물리는 현장이 뭐냐면 1기 신도시 재건축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이거 풀어줄 겁니다. 풀어준다기보다는 개정이 될 거야. 실질적으로 좀 덜 내게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게 국토부에서는 지금 원래는 민주당이랑 뭐 야당이랑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1주택 국토부에서 얘기 나오는 건 장기 실수요자의 부담금을 줄여주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마냥 감면해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20년 소유했던 사람은 60% 감면해주자.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우리 국힘당이 얘기했던 거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은 50% 감면해주자. 이게 원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건 일단 1주택자한테는 혜택이 가는 건 맞아. 그래서 1주택자분은 갈아타기 할 때 재건축을 보라는 얘기야. 무조건 완화되고 리밸런싱 되는 가장 그 가치와 가격이 리밸런싱 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게 재건축이라고요. 지금. 그래서 요걸 보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부과 시점, 이 초과이익 환수 계산할 때 원래는 추진이 설립부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옛날 고리타분한 시기에부터 원가를 책정해서 하니까 당연히 초과이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시점이 아니라 조합 설립부터로 바꾸자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대로 여야가 공통적으로 이견이 없어요. 이거는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또 얘기가 많은데 과표가 원래는 3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실질 과세를 하자고 해서 이게 지금 1억으로 얘기 나와. 1억.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누진 부과가 나오죠. 자, 원래는 이제 3천만 원 이상이고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1억으로 한 수치에서 1억 4천 혹은 1억 7천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는 돈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또 재건축 사업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개정이 돼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기회가 나오고 조정된 값에 여러분들 입주권과 분양권이 분양가 상한제 상태에서 분양한 단지에선 나온다, 반드시. 자, 오늘 또 1시간 조금 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자리들 다 얘기 드립니다. 강의 나오시면 오프라인 특강 나오시면 재개발도 어디에 사야 되는지 1억과 1억, 2억 정도 작은 돈으로 충분한 서울과 분당의 재개발과 재건축 어디에다가 하면 좋은지 이런 기막힌 투자 전략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오늘도 보시면서 이 시야가 좀 바뀌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시야에 대한 변화,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평일에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이때 제가 강의하니까 지금 하단에 고정 댓글 실시간 창에도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 누르시면 강의 특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강이 22,000원 영화 한 편 값밖에 안 해요. 이건 노쇼 방지니까 신청만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방지하려고 하니까 꼭 신청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 주중에는 안 되는 직장인분들 저희 솔로몬 소장이라고 일요일날 라이브하는 저희 소장님 계십니다.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합니다. 이때 솔로몬 진행하니까 그때도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못 오시는 분은 이거라도 멤버십 가입해서 이거라도 들으세요. 회원 전용 영상, 회원만 볼 수 있는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에 노출된 영상이 아닙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얘기들 있고요. 또 실시간 방송도 이제 회원 전용으로 바뀌거든요. 요거 오늘 거 내용 보시고 싶은 분들은 요거 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